boy, yeah, I'm ready to go, yo. 좌파 운동권의 성추문은 끝이 없고 피해자 입막은 건 꼴대 미녀들이 없고 근데 뭐 아직도 이게 궁뎅이라고 물타기 할 생각밖에 못하는 니들을 좌정 꼴뚜기라 불러 음모론만으로는 정치를 이길 순 없어 아무리 방수까지 차지해도 니들의 방수까지 막지는 못해도 광우병부터 미투 공작까지 니들이 했던 거짓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방송에는 잘만 나와 공중파까지 족같은 좌좀 새끼들이 나와 리모컨이 5번 7번 11번 13번 15번 16번은 아 올림픽의 좌전병 환자 아 예능에도 좌전병 환자 아 개그에도 좌전병 환자 이 씹새끼들 미투에는 죄다 있죠 다다 그것만 알고 싶다 그것만 알고 싶겠지 우파만 까고 싶다 우파만 까고 싶게 지금 좀봐 지들 말만 지겨운 날만 지들끼리만 모여서 다 내쫓았어 좌파 노조밖에 없어 지들 편만 방송에 출연시켜 아니면 창고로 출근시켜 어우 정치 풍자 한답시고 깝친 개그맨 좌좀 만화가 한물간 좌டும் 배우들과 좌든 가수와 감독과 비교와 늙은 아이돌 멤버다 정상화는 니들이 먼저 니들 무대 뒤나 돌아봐 왜 좌파들만 걸리냐고 매일 징징 왜 우파는 안 걸리냐고 매일 징징 저 미친 새끼들 대가리에 똥들이 둥둥 이래놓고 인권이 중요하대 누가 인권을 짓밟고 있나 생각 좀 할래 아 돌아보니 이 새끼들 모두 우파 탓만 하던 쓰레기들 집단 좌파 꼰대 운동권 새끼들이었구나 이제 알겠다 이 씹새끼들은 다음에 꼭 똑같이 갚아줘야 돼 그것만 알고 싶다 그것만 알고 싶겠지 오빠만 까고 싶다 우파만 까고 싶겠지 지들은 무조건 옳은 척 착한 척 약자를 위한 척 여자를 위한 척 깨어있는 척 민주적인 척 종북 아닌 척 아는 척 잘난 척 양심적인 척 쓰레기 운동권 아닌 척저 입더진 좌좀 새끼들 모습을 봐라 어떻게든 우파를 물타려고 잔머리 굴리고 있다 태극기 집들의 빛골 용기는 넘쳐 좌좀들의 강간을 비판할 용기는 없어 왼쪽에 방송에 국민은 없어 자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자 태극기를 더 위로 들고 좌좀 새끼 실조세다 존나게 꽂아 태극기 보기 좋다 태극기 보기 쉽겠지 우파만 까고 싶다 우파만 까고 싶겠지 Now let her go It's right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상훈 기자의 톡톡 세계사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오늘 이제 선글라스 한번 껴봤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하는데 이게 그 뭐죠? 제임스 본드. 빠바밤 빰빰 빰빰 빠밤 빰빰 빠밤 탕 종국 잡으러 왔다. 근데 우리 감독님이 제가 선글라스 낀 거 보고는 응해요. 김은국이 같대요. 응해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벗고 갈게요. 아이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완전히 장님 같습니다. 자.
아닙니다. CIO. 좋아.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마인드원님, 반갑습니다. 한라에서 만주로 가자. 예, 돌아오셨고요. 황무기도 걸리고, 땅굴도 걸리고, 걸고 보니 김윤국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살인의 역사, 인육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뭘 했냐면은, 뭐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성됐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야, 딱 구글 코리아 진짜 심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지난 방송을 했더만 앞에 한 20분 정도를 잘라 먹고 올려주질 않아요. 하루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몇천 명이 앞에 거는 못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원본을 갖다가 올렸더만, 뒤에 지금, 앞에 한 5분 정도만 나오고, 뒤에 한 40분 정도는 또 안 나와요. 이 뭐, 다운로드도 안 되게 막아놓고, 등등등 뭐. 참, 한국에 친중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왼쪽에 보시면 제가 나옵니다. 예. 멋있죠? 멋있습니까? 아니, 그냥 카톡방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냥 치시면 돼요. 그냥 툭툭툭. 그냥 댓글로 치시면 돼요. 제가 댓글로 쳐볼게요. 카톡방. 안녕하세요. 김정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친미반중. 오늘은 친미반중.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친미반중. 친미반중 체조 한번 하시죠. 자, 저녁 먹었으니까 친미반중 체조 한번 하시죠. 친미반중. 자, 친미반중. 자, 체조 한번 하시죠. 자, 아리건 하나 들었다 치시고, 예, 공공재 포스 장렬 땡큐입니다. 송지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액션 조성한 정치, 예, 친미반중, 오케이. 자, 예, Get out China. 아이고, 참, 우리 국민들 이제 공부 좀 시켜드리려고 별짓을 다 하면 나이 40 먹고 지금. 자, 좀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예. 자, 우리 다시 공부하러 가야죠. 288명. 자, 300명 되면 갑니다. 자, 좋아요 다들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기 눌러주십시오. 야, 자, 공부하러 가시죠, 이제. 감독님, 쏴주세요. 예. 이상은님, 좋아요 도장 찍고 바로 갑니다. 가긴 어딜 갑니까? 퇴근하면 안 된다니까. 예. 자, 시작하시죠. 좋아요, 갑니다. 중공 정권 수립 이후 55년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선열과 거짓으로 쓰여진 역사이다.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악한 생명체와 같은 공산당은 끊임없는 살인과 테러를 저질렀다. 이 50여 년의 공산당 통치 속에서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당의 박해를 받았으며 대략 6천만에서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인류의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또한 중화민족의 유사 이래 역대 왕조를 거쳐오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인원수의 합계보다도 더 많다. 공산당이 살인을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필요와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그 이론을 살펴보면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 끊임없는 혁명의 이론을 신봉한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후 지주를 살해하는 방법을 취하여 농촌의 생산관계를 처리했고, 자본가 계급을 살해하여 공업과 상업의 개조를 완성했고, 도시의 생산관계를 처리했다. 공산당은 이 두 계급을 모두 제거한 후 경제적 기반을 잔혹하게 처리해버렸다. 또한 공산당은 상부구조의 문제 역시 살인을 통해 처리했다. 후펑 반당 집단에 대한 진압과 반우파 투쟁으로 지식인들을 숙청했고, 회, 도, 문을 살해하여 종교 문제를 처리했으며, 문화대혁명의 끔찍한 살인으로 문화 및 정치 분야에서도 당이 휘두르는 절대적인 영도권 문제를 처리했다. 또한 육사 살인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함과 동시에 중국인들의 민주화 요구를 처리했고, 파룬궁 탄압으로 신념의 자유와 신체 단련 운동 문제 등을 처리했다. 이 모든 것은 중공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을 지키려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끊임없는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 그리고 신앙 분야의 위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취한 필연적인 행태들이다. 파룬궁 사건 이외에 앞에 모든 정치 운동은 거의 모두가 중공이라는 사악한 생명체에 에너지를 충전해 주어 혁명의 투지를 증가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당의 정치 운동은 당 조직을 검열하여 당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당원을 모두 도태시키고 제거한 과정이었다. 동시에 공산당이 살인을 하는 데는 또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애초부터 무례배들과 불안당들의 살인에 의지해 당을 일으켰다. 기왕 처음부터 살인을 시작하게 된 이상 중간에 절대 그만둘 수는 없었다.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공포를 조성하여 인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과정에서 공산당은 매우 강대하다는 관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다만 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역사상 많은 시기에 중공은 마치 피동적으로 살인을 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우연하게 중공이라는 사악한 생명체와 중공의 조직적인 살인 메커니즘을 건드린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우연의 뒷면에 숨겨진 주기적인 살인은 공산당에게 있어서 일종의 필연이다. 상처가 나으면 통증을 잊는다는 말과 같이 그렇게 몇 년만 살인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중공이 이제는 좋아졌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때 많은 이상을 품었던 청년들처럼 사람들은 달려가서 민주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중공은 7, 8년을 주기로 한 번씩 살인을 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의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또한 한창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누가 만약 공산당과 대립하며, 누가 중공의 절대적인 권력을 부인하려 하고, 누가 역사의 진실한 면모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그는 곧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철권의 쓴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살인은 중공이 통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피해 빚더미가 점점 많아질수록 도살용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민중들에게 자신을 맡겨 빚을 청산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중공은 들판에 시체가 널리고 강물이 피로 물들 정도로 많은 살인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정권이 창립된 초기에 더욱 심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중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살인의 목적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지 않을 것인가에는 전혀 이성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역대 정치운동 중에서 중공은 여태껏 모두 집단 학살 정책을 사용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학살의 배후 이야기는 전대미문의 참상이지만 아는 사람이 적다. 그 결과 무수한 개인의 생명과 가정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화민족의 정신을 파괴했다. 많은 사람들은 참혹한 사륙 중에서 조건 반사가 형성되었다. 중공이 도살용 칼을 들기만 하면 내리 찢기도 전에 사람들은 즉시 모든 원칙을 포기하고 일체의 판단력을 포기하며 손을 들고 투항해버린다. 모종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들의 정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사망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다.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정권을 잡은 후 대사면을 내린 데 반해 마오쩌둥은 정권을 건립하기 전에 우리는 반동파와 반동 계급의 반동 행위를 절대 잘 대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중공은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이미 폭정을 결심했고 거기에 인민민주 독재라는 미명을 붙였던 것이다. 1950년 3월 중공은 반혁명 분자에 대한 엄격한 탄압 지시를 발표했는데 역사상 이것을 진반운동이라고 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공은 반혁명 행위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반혁명 분자를 탄압한 것이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국민당 군대에 잠시 있었다면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를 무조건 죽여버린다. 왜냐하면 그가 반혁명 역사에 속했기 때문이다. 1951년 2월 중공중앙은 저장성과 환난 지역을 제외한 살인을 적게 한 기타 지방, 특히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마땅히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한 무리씩 사람들을 붙잡아 한 무리씩 죽여야 하며 살인을 너무 일찍 중단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농촌에서 반혁명 분자를 죽이는 일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전 인구 비례의 1000분의 1을 넘어야 하며 도시에서는 보통 1000분의 1보다 작으면 된다. 그 당시 중국 인구를 6억으로 계산한다면 마오쩌둥의 한마디 말, 이른바 성지에 따른다면 적어도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야 했다. 하지만 이 1000분의 1이란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마오쩌둥의 생각에 60만 명 정도를 죽이면 가히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표를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당한 사람이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전혀 중공이 고려하는 문제가 아니다. 1951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반혁명 분자 처벌 조례에서는 유언비어를 전달한 사람도 즉각 죽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혁명을 탄압하는 운동은 맹렬한 기세로 펼쳐졌고 동시에 토지개혁 운동 역시 사나운 기세로 타올랐다. 표면적으로는 태평천국이요 토지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경자 유전의 이상을 실현한 것처럼 보였으나 진정한 목적은 이런 명분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있었다. 공산당 서열 3위까지 올랐던 타오주의 토지개혁 구호는 마을마다 유혈이 낭자하고 집집마다 투쟁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마을마다 지주를 총살하는 것이었다. 본래 토지개혁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이 대만 정부에서 실행한 것처럼 매매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도적, lumpen 프롤레타리아로부터 출발한 중공은 약탈하는 방법밖에는 몰랐다. 남의 것을 약탈하고는 또 그들이 원한을 품을까봐 두려워 화근을 잘라버리기 위해 아예 몰살시켰던 것이다. 가장 흔한 살인 방법은 투쟁해였다. 지주나 분홍들에게 없는 죄명을 날조하여 뒤집어 씌우고는 아래의 군중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는다. 그러면 군중 속에 배치된 공산당원이나 또는 멸성분자들이 앞장서서 죽여라 하고 구호를 외친다. 이렇게 되어 지주 분홍들은 그 자리에서 처단된다. 당시 농촌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패라고 인정되었다. 평상시에 백성들을 못살게 군 지주는 악패라 불렀고 길과 다리를 수리하고 이재민들을 돕는 사람은 선패라고 했으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불패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결코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패도 결국은 모두 같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즉 현장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중공이 공포한 데 따르면 1952년 말까지 소멸된 반혁명 분자가 240여만 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살해당한 사람은 국민당 현급 이하 관원으로부터 지방 갑장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5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토지개혁에서 죽인 사람은 1000만 명 좌우였다. 반혁명 탄압과 토지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첫째, 과거 농촌 종족자치 기반의 책임자들을 몰살시켜 촌마다 공산당 지부를 실현하여 농촌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대량의 돈과 재물을 약탈했고 농촌 간부는 기회를 타 약자를 모욕하고 여자를 우롱했으며 셋째, 지주와 분홍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만약 반혁명 탄압과 토지개혁이 주로 농촌의 기층을 상대로 했다면 그에 연이은 3반, 5반 운동은 바로 도시에서 벌어진 학살운동이다.
3반 운동은 한물이 부패 간부라고 공산당이 임의로 규정한 자들을 처단했고 5반 운동은 사실상 자본가의 돈을 약탈한 것으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해친 것이다. 이른바 반탈세의 경우 광선연간 상하이 개항 때로부터 계산을 하면 자본가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이러한 세금을 다 갚을 수 없었다. 죽고 싶어 황포강에 뛰어들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홍콩으로 도망갔다고 우겨서는 가족들이 계속 세금을 바치게 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공산당에게 시체를 보여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하이 시장이었던 천이는 매일 저녁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는 보고를 듣고 했는데 한가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한다. 오늘은 낙하산병이 몇 명이나 되지? 이 질문의 속뜻은 또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느냐 묻는 것이다. 5반 운동에서 거의 모든 자본가들은 애군을 피하기 어려웠다. 당시 상하이시에서는 고층 건물 양쪽 길로 누구도 감히 걸어다니지 못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압사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처참한 사건은 1959년부터 1961년 사이의 대기근으로서 적어도 3천만 명이 산채로 굶어 죽었다. 중공은 이 대기근을 3년간의 자연재해라고 왜곡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3년간은 날씨가 아주 좋았었는데 대규모의 엄중한 자연재해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대기근은 한 차례의 철저한 인재였다. 이른바 대약진 때 강철을 만든다고 전 인민을 동원하는 바람에 농촌에서는 곡식을 거둘 일손이 없어서 수확할 곡식은 그대로 썩어버렸다. 동시에 각지에서는 앞다투어 신기로 경쟁을 한다고 하며 벼 생산량의 한 무당 무려 13만 근이라고 기사를 터무니없이 조작했다. 전국에서는 이 허위 보고된 생산량대로 식량을 바쳐야 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식량, 종자, 사료까지 몽땅 징발당했다. 광시 류저우 지역 공산당 위원회석이 허위라는 심지어 말하기를 류저우 지역에서 설령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더라도 전국 제1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이 있어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집집마다 불씨를 없애고 솥을 봉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다. 민병들이 야간에 순찰하다가 불빛만 보이면 집을 수색하고 사람을 체포했다. 수많은 농민들은 채소와 나무 껍질조차도 감히 익혀 먹지 못했으며 산채로 굶어 죽었다. 1994년에 출간한 중화인민공화국 역사 기록 중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비정상적인 사망과 출생 인구의 감소는 대략 4천만 명 정도로 이것은 아마도 금세기 최대의 기근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 사망과 출생 인구 감소는 사실상 굶어 죽은 인원수이다. 과거에 대기근이 발생하면 관청에서는 늘 죽을 끓여주는 공장을 설치하여 창고를 개방하고 곡식을 나눠주었으며 난민들에게 살 길을 찾아 멀리 이주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중공은 난민들이 이주하면 공산당의 위신이 깎인다며 민병을 파견하여 향촌의 길을 막고는 타지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기아에 시달린 사람들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서 식량 창고에 양식을 꺼내면 총으로 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총에 맞아 죽은 난민들은 반혁명 군자로 모함했다. 당시 깐수, 산둥, 허난, 안후이, 후베이, 후난, 스촨, 광시 등 많은 성에는 시체가 온 들판에 깔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굶주림에 지친 농민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수리사업과 대규모 강철 재련 등 강제 노역을 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걷다가 길에서 쓰러져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다. 나중에는 사람이 죽어도 묻을 기력조차 없었으며 많은 마을에서는 한 집 한 집 모두 죽어갔다. 중국 역사상 기근이 가장 엄중했던 시기에 일찍이 자식을 식량과 바꾼 일이 있었다고 한다. 중공이 통치한 시기에는 더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갈라서 삶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기아를 피해온 난민을 잡아먹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었다. 작가 사칭의 보고문학 아득한 대지만 중의 한 단락이다.
한 농가에서 집 식구들을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 딸 셋만 남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문 밖으로 내쫓은 후 한참이 지나 딸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남동생이 없어졌다. 솥안에는 하얀 기름기 같은 물건이 있었고 손 옆에는 뼈가 한 무더기 있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또 솥에다 물을 붓고는 딸을 불렀다. 딸은 놀라서 문 밖으로 도망가며 울면서 애걸했다. 아빠, 저를 잡아먹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위해 나무하고 불도 지피는데 저를 잡아먹으면 아빠를 위해 일을 해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인륜 비극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런 무수한 비극을 만든 책임자인 중공 각급 간부들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산당의 검열을 통과했다. 대기근 후 잘못을 저지른 성급 간부들은 다만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 일을 마쳐버렸다. 스촨에서 몇백만 명을 굶어 죽인 성위석이 리징취하는 후에는 심지어 다시 발탁되어 공산당 서남국의 제1서기로 선임되기도 했다. 무수한 인륜 비극을 만든 죄악의 우두머리 중공은 오히려 인민을 인도하여 자연재해를 극복했다고 찬송하면서 공산당은 위대하고 광명하며 정확하다고 외쳤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대기근 때문에 4천만 명 굶어 죽었대요. 그리고 뭐 인육도 먹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게 중국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중국 공산당이 이런 애들인데, 이 지금 한국의 우리 민주화 정권은 왜 중국 공산당한테 빌빌빌 거리고, 그 문재인이 그 중국 가가지고 8개 동안 밥도 혼자 밥 먹은 거 아닙니까? 국민 대통령 수행했던 기자단들 두들겨 맞고 왔는데 한마디도 항의도 못하고, 그리고 중국이 사드 보복하는데 WTO에 제소 안 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병신같이 굴어요? 민주화 인사인데? 그리고 저기 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 미래한국의 기사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중국의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그 캠프에서 운영하는 뭐 탈북자들 모임, 그런데 신청서만 나눠주면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뭐 나눠주고 뭐 그랬다고 미래한국 기사가 났더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그 민주화 인사라는 인간들이 왜 그 북한에 빌빌거리고 북한에 저 대변인 역할을 해줍니까? 그리고 저기 이번에 이 지금 요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뭐냐면요.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시면은 우리가 외신 번역 기자단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신 번역 기자분이 그 백악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던 내용을 문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했던 내용을 전문을 공개한 거를 지금 번역해서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글로벌 디펜스 뉴스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보시면 외신 번역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에 대한 내용을 백악관 사이트에 게재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통화를 했다. 두 지도자 모두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밀접한 공조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밀접한 공조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압박을 한대요. 최대한 압박을 한대요. 공조를 통해 가지고. 두 지도자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뭔가 비핵화를 위해 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북한은 김정은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두 지도자는 회담에 관해서 최근에 전개된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낙관을 피력했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핵 개발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하는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야 돼. 거짓말하면 죽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래요. 뜬금없이 미국이 아무 이유도 없이 김정은이 만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또 뭐라고 구라를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핵 포기를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압박을 공동으로 빡세게 압박을 하자고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하고 약속한 거에 따라 가지고 북한을 아주 압박을 거세게 해야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양반이 북한에 갔다 오더만 무슨 김정은이가 나이에 비례가지고 똑똑하고 학식이 박학다식하고 매력있고 그따구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 학식이 높아가지고 박학다식 해가지고 자기 공무부를 총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화염방사기로 피를 다 말렸습니까? 아주 세심하네요. 배려깊네요. 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기로 했다. 개구라 치니까 트럼프가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랬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원래 피곤합니다. 지금 23일 행사 준비해야 되고 24일 행사 준비해야 되고 4월 18일 날 반중 국제 세미나 그거 준비해야 되고 트럼프님 2,000원 좋아 아씨 힘들다. 그것도 좋아 감사합니다. 반중 친미자 감사합니다.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 행사 3개를 갖다가 이 거대한 행사 3개를 갖다가 연달아 준비를 합니다. 그거 다 기획하고 현장 뛰어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피로해 있고 지쳐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반중 친미를 열심히 타이핑을 쳐주시면 내가 힘이 나지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기업의 그런 논리로, 경제 논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행사가 끝나가면은 그 다음 행사는 또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일, 24일, 그리고 4월 18일까지 이미 행사 준비 다 끝났습니다. 예. 얼마나 빡세게 돌았겠습니까? 예. 자, 고맙습니다. 예. 간장약 간장을 좀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간장약 먹으라고 누가 간장을 갖다 주셨다고. 예. 아재개가 죄송합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개구라를 치다가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야,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러고, 철강 25% 관세 때리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뭔가 말이 짝짝꿍이 잘 맞는데 관세 25%를 때립니까? 그 다음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때린다 하더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까지는 다 지금 관세 두둑에 맞고 있고, 철강, 태양광, 반도체, 반도체까지 다 맞으면 한국은 뭐가 됩니까?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일자리 추경한다고 11조를 갖다 쓴다고. 에라이 씨, 진짜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 저러니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주사파 새끼들, 그런 새끼들이 청와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야, 임종석이는 북한에 지령받고,
활동하던 놈이고 북한에 돈 갖다 주려고 하던 놈이고 그런 새끼가 청와대에 있는데 대통령의 안위가 북한 지령받고 대통령 암살할 수도 있겠지. 뭐 그 저기 임종석이가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경호실이 그런 새끼를 먼저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문재인 암살 뭐 협박했다고 무슨 가짜 뉴스라고 잡아간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아이고 이게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다른 이거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가시면은 또 다른 이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금 더 갖다 드릴게요. 제목만 비춰주십시오. 글로벌 디펜스 뉴스 외신 현대차 무슨 그 에어백이 또 문제가 있다고 리콜 들어가더만요. 현대차 뭐 지난번 예전에 두들겨 맞은 거 보셨죠? 현대차가 아니고 혼다,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 보셨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나씩 보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베이징과 교황청의 걱정스러운 거래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 주교 임명권에 대해서 발언권을 갖는 대신 현재 중국 정부가 임명한 7명의 주교에 대해서는 그냥 막 정식으로 권한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또 반대편에서는 성직을 거래하는 짓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등등 뭐 나오고 있다. 하여튼 중국 정부하고 중국 공산당 인육 잡아먹고 하는 이런 새끼들하고 로마 카톨릭이 빅딜을 했다는 겁니다. 빅딜.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가시면은 외신 번역 기자분들이 많은 기사들을 올리니까 이 방송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이 말이 됩니까? 로마 카톨릭이 빅딜에 그 악마 새끼들하고 빅딜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중 집회 하는데 친중 집회 국정원 해체하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그런 집회에 정의구현, 정의강간사재단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톨릭 신자라면서요. 가톨릭 신자인데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 감고 있고 중국이 북한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는 게 눈 감고 있냐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가톨릭 신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느님한테 기대를 하는 건지 악마 새끼들한테 부역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뭐 4월 중순이나 4월 말에 그 문재인이가 누구야 김정은이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아니 왜 문재인은 자기 친구 뭐 이은택인가 그거는 또 강간범이라면서요. 강간범이고 자기 친구 저 한 명은 또 뇌물 처먹고 자살하고 또 뭐 한 명 만난다는 거. 김정은이 만나면은 김정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아닙니까? 인권 유린범이고 자기 공업으로 총으로 쏘아 죽였고 그 쏘아 죽인 거를 갖다가 화염 방사기로 피를 말렸고 그런 독재자 지금 유엔 제재 대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민주화 인사고 뭐고 지랄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민주화 인사들은 민주화 했다는 새끼들은 북한만 만나면 벌벌벌 기고 아니 그러지 말고 김정은이 고추를 맨날 수도꼭지 입대고 물 마시듯이 김정은 고추를 빨고 있지 그냥 이 새끼들 진짜. 어떻게 민주화 인사라는 새끼들이 그런 독재자를 만나가지고 독재자하고 뭔가 독재자의 입역할 대변인 역할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광주에 무슨 안매장 했다고 생치를 연병을 하더만 5.18 때 그 광주 교도소 판단데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어떻게 민주화 운동했다는 새끼들이 중국 공산당 만나면 빌빌 매고 있고 북한 공산당 만나면 빌빌 헤매고 있고 뭐 하는 거야 이 병인 새끼들 진짜. 나 진짜 박사님 강의는 내일 7시에요. 내일 7시. 예. 자 김정은이 이미 뒤진 것 같고 가짜가 지금 돌아다닌 것 같은데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추미애 당신들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만 만나면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지 상점 모시듯이 하는지 그거 입장을 좀 밝혀보라고. 딱 추잡한 새끼들 진짜. 자 뭐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미국 가려고 하니까 내가 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참 방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방송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그 위에 보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욕을 많이 하니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듣기가 이게 어렵다고 욕을 좀 자제해 주라고 해가지고 이런 진짜 한국어 요원들을 뽑으려면 좀 말 잘하는 애들을 뽑아야지. 아니면 우리를 뽑든지 우리를 뽑으면 그냥 보고서까지 영문으로 다 써가지고 줄 건데 참말로 이게 어렵구만 이게. 아무튼간에 그 천주교 신자 여러분들은 그 문재인의 회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어떻게 악마 새끼들하고 자기 고모부를 죽인 화염방사기로 그 피를 말려 죽인 그런 애들하고 그 저기 30살짜리하고 민주화 인사가 그 만난다고 그게 걔들이 무슨 그거에 저기 뭐야 정상이야 정상 테러 단체지 테러 단체 두목이지. 하이 병신 같은 것들. 욕 담당 오늘 욕 담당 없어요. 욕 담당은 몸값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저기 화요일만 출근하십니다. 화요일만 출근하시니까 아닙니다. 예, 자연사 박물관 그 장소인데 우리가 공간을 옆으로 돌리면 카메라 왼쪽으로 돌리면은 자연사 박물관이고 지금 뭐 이 벽 이쪽으로 하면은 뭐 이런 컨셉입니다. 자, 뭐 자연사 박물관 한번 보시겠어요? 카메라 한번 돌려주십시오. 예. 아무튼간에 이제 버퍼링 오지고 그런데 뭐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사 박물관이요. 카메라 옆으로 돌아가면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예.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서 이 방송을 여러 개 찍습니다. 예. 자, 그 F5 누르시면요, 이게 또 버퍼링이 사라집니다. 예. 자, 나머지 방송 또 보시죠. 예. 자, 들어가시죠. 예. 아유, 힘들어. 중공이 하는 일체는 모두 권력을 탈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살인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살인 방법이 잔인할수록 살인한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인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다. 레이몽드 제거 신부는 자신의 저서 내부의 적이란 책에서 그가 전쟁 기간 화베이 지역에서 본 살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느 날 중공은 모든 사람들더러 마을 광장에 모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들도 교사의 인솔아에 갔다. 목적은 그들에게 13명의 애국 청년들의 목을 베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일부 날조된 죄상을 낭독한 후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교사에게 공산당은 명령하기를 아이들을 인솔하여 애국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도록 했다. 동시에 손에 큰 칼을 든 망나니 보고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망나니는 흉악하고 튼튼하게 생긴 젊은 공산당 병사로 팔 힘이 세행자였다. 그는 최초로 희생될 사람의 뒤에 서서 두 손으로 넓고 잘 드는 큰 칼을 들고는 번개같이 휘둘러 찍었다. 첫 희생자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고 머리가 땅에서 구르면서 선혈이 솟구쳤다. 이때 어린이들의 불안한 노랫소리가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로 변해버렸다. 교사들은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계속 불러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고 망나니는 연속 13번이나 큰 칼을 휘둘러 13명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 후 병사들이 함께 손을 써서 죽은 자의 배를 가르고 심장을 도려내 수경지에 가서 먹어치웠다. 이 모든 폭력은 모두 아이들 앞에서 벌어졌고 아이들은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어떤 아이들은 토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병사들을 비난하는 한편 아이들을 집합시켜 학교로 돌아갔다. 이 일이 있은 후 레이몽 신부는 어린이들이 강요에 의해 살인 장면을 관람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아이들이 이런 피비린내 나는 장면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심지어는 자극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람을 강요했다. 살인이 더 이상 공포스러운 자극을 줄 수 없다고 중공이 판단하면 그들은 또다시 각양각색의 혹형 방법을 발명해내었다. 예를 들면 강제로 대량의 소금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목이 말라 죽을 때까지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는 고통을 가한다. 혹은 옷을 발가벗기고 깨진 유리 파편 위에 뒹굴게 하는 형벌을 가한다. 다른 한 가지 혹형은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의 얼음에 구멍을 내고 피해자를 얼음구멍에 던져넣는데 그대로 얼어 죽이거나 익사시킨다. 레이몽 신부는 책에서 또 이런 하나의 공포에 찬 이야기를 묘사했다.
산시성의 한 공산당원은 아주 무서운 마이크, 예. 자, 박사님 나와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마구마구 섭외해요. 아, 나 지금 밥 먹고 오다가 잠깐 잡혔어, 지금. 뭐 하나 그 구경하러 왔다가. 네. 오, 댓글 올라가는 거 봐, 지금. 댓글 왜 올라가? 댓글 겁나게 올라가잖아, 지금. 예? 아, 지금 밥 먹고 뭐 하나 하러 왔더니. 아니, 박사님, 그거 같아요, 저기. 뭐, 수급. 빼앗긴 돈,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아우, 댓글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래. 박사님, 이거 지금, 이 박사님 기사 또. 아, 이 기사, 나도 알죠. 이거 알지, 이거. 이게 뭐냐면, 내가 제목 읽어드릴게요. 1대1로 참여로 빚만 따는 저개발국, 중국 자본이 대래 경제 발목 잡는 독약으로. 이거 제가 옛날 때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이거 이런 일 발생할 거라고.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외신 기자단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번역해가지고 올린 기사인데 착한 아그들 많구만. 미 아프리카에 범람하는 중국 자본 경계 뭐 이런 것도 있고 베이징과 교황청의 걱정스러운 거래. 이런 기사 나온단 말이야? 나와요. 나는 이거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대충 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네. 네, 엄청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막 뒷글에 한 거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 해도 되겠네? 뭐요? 트럼프가 그 선거 공약할 때 멕시코에다가 만리장성 산다 있잖아요. 네. 그거 왜 했는가? 뭐요? 예? 뭐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뭐가 오겠어요? 마약. 그럼 마약을 왜 차단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예. 그 멕시코가 로마 카톨릭 지역 아닙니까? 그쪽이 카톨릭 지역이지. 네, 그죠. 예.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이렇게 막 나오네. 그 우리 셉니다. 그리고 저희 백악관에서 아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하고 통화 내용을 전문을 공개해버렸어요. 왜요? 전문을 공개한 게 뭐냐면 두 지도자 모두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운 교훈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밀접한 공조를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뭐 그렇게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는 거죠?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 빼지 말라 이거네? 발 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지도자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까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내가 5월 달까지 만날 테니까 비핵화 이거는 말로 하면 안 돼. 구체적으로 잡아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 5월 달에 만나는 거는 트럼프가 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이제 검열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언론이 분석을 자꾸 엉뚱하게 하더라고. 또 있어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45건을 추가 고소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살해 협박을 포함한 악성 댓글, 민주당 개헌 초안 가짜뉴스, 비트코인을 북한에 송금하였다는 가짜뉴스. 이제 들어왔네 비트코인이? 청와대에서 서로를 동물화 부른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월까지라는 가짜뉴스 등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런 건수라는 거냐? 그건 사람을 찝어야지. 사람은 고소 안 했나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하고 이거 얘기하면 고소하겠다는 거냐? 그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부, 사법부. 그러면 민주당은 뭡니까? 입법부죠. 네. 그러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행정부의 수반한테 요구를 하는 거니까 행정부가 고소를 하든지 해야지 왜 사법부가 나서서 설레발 치냐고. 원래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훼손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썰전인가 어디 나와가지고 뭐 불합리한 비판도 감수해야죠. 참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얘들은 또 고소를 하냐고. 대통령은 참고 정당이 안 참나 보죠. 아니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하고 같이 경찰에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된다고. 내가 박사님한테 욕을 했다. 그런데 제3자가 김 박사님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해가지고 고소하면은 그거는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얘들은 완전히 그냥 겁주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 그럼 당연하지. 예. 살해 협박. 야, 임종석이가 북한에 돈 받아먹고 북한 지령 많은 놈인데 그러면은 김정은이 말 안 들으면은 북한 말 안 들으면 임종석이가 문재인 대통령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새끼를 제거해야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에이, 뭐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든 지금 잘 올가 먹고 싶은 거지. 아,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 되게 급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너무 서둘러. 서두르다 보니까 일이 서툴고,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아. 애들 하는 거 보니까. 그 청와대에서 동물원을 부른다는 가짜서 그럼 청와대가 고소를 하든가 해야지. 그 동무가 왜 나빠? 나쁜 말인가 봐. 그런가 봐. 동무를 하면 나쁜 말인가 봐. 동무는 순수 한국말이 아니나? 그 앞으로 이제 친구 먹어야겠네. 어이, 김친구 이런 식으로. 문재인 친구, 임종덕 친구 이렇게. 아, 동무가 나쁜 말이에요? 그 청와대에서 서로를 동무라 부른다. 왜? 뭐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 애들 막 국민들 겁주고 막 협박하고 막 때문에 제가 오늘 욕을 안 하고 방송하려니까 힘듭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그 조사가 빠지면은 한국어는 완벽한 그 문장이 형성 안 된다고. 서울킴 이거 하셔야 돼. 이거. 뭘 해야 돼? 이거 2만 원 쏘았거든. 네,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세요 빨리. 이거라고? 아, 별 몸기를 다 하는구만 진짜. 친미반중 체제죠. 야, 진짜 알았어. 친미반중 네, 감사합니다. 별걸 다 해, 진짜. 아니, 나이값 좀 해, 나이값 좀. 부르게 나이가 왜 이래, 진짜. 국민들 재밌게 해줘야지. 아, 그래? 아, 나 진짜 알았어요. 아십니다, 예. 자, 박사님, 이제 빨리 친구 만나러 가십시오. 친구 만나러 가지. 예, 밥 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잡혔어. 갑자기 화내진다. 그래요, 그럼 좀 이따 봐요. 방송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예. 내일. 아, 내일이니까, 내일. 뭐가 내일이에요? 자연사. 내일 자연사박물관 내일 하죠, 지금. 그것도 좀 만드느라 막 정신이 없네. 네. 내일 7시? 7시에 뵙고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하셔야 돼요. 이제 24일. 24일 날 또 우리 그 데모. 그런 것도 하고. 반중 집회, 오후 2시. 그거 진짜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3만 명의 적군과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 울동목 해전이 될 수도 있어요. 울동목이네. 우리에게는 300명의 스파르타 결사대가 있기 때문에 이 300명 대 3만 명의 이제 데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3만 명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저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 숫자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많이 태극기 집회에 많이 태극기 집회 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 18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그렇죠, 그것도 있죠. 또 반중 국제 세미나랍니다. 그렇죠, 반중 세미나. 우리 무조건 반중으로 나가요, 그냥 계속 그냥. 이번에는 이충근 박사님 나오고 주시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 이충근 박사님이 분개하시면서 나오세요. 분개? 왜 하필 분개야 또? 중국의 중국의 패권 전략, 이번 주제가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충근 박사님이 평소에 강의하시는 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샬라샬라샬라. 왜 그날 외국어를 하는 건가?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거 저도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해야 돼요. 전혀 준비 안 했는데? 영어로 하셔야 돼요. 큰일 났다. 영어 연습. 오늘 잠 못 자겠네, 진짜. 알았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국제 세미나, 반중 집회 이런 걸 한다는 걸 미국이나 전 세계에 다 알려줘야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팀이 있다는 걸.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알겠습니다. 이건 거의 뭐 미국용이네? 미국용이에요. 미국 보라고. 그래, 상관없어. 그래, 미국 워싱턴에서 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저는 안 나갑니다. 비겁한, 존나게 비겁다. 사회 보죠? 사회도 안 봐요. 사회 보면 영어로 하라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빠져나가네? 저는 사회도 안 봅니다. 그래요. 저는 준비만 하고, 물 밑에서 그림자처럼 준비만 합니다. 비겁해, 진짜.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희가 23, 24, 18일까지예요. 네. 빡세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성과를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 친구 만나러 빨리 가요. 네, 또 저도 밥 먹으러 가야죠, 또. 네, 알았어요. 또 나중에 봐요. 빠이빠이. See you later. see you later? 편지를 보자? 너 편지 보자, 이런 건가? 알았어요. 빠이빠이. 네. 자, 가시십니까? 마이크를 주고 가십시오. 자, 빠이빠이. 자. 저희는 보십시오. 박사님도 긴급하겠다 수배해가지고 딱 선글라스도 끼고 자, 검은 안경 쓰신 아저씨가 금방 왔다 갔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국민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그 방송 계속 보시죠. 자, 별풍선 좀 쏘십시오. 별풍선. 오늘 실적이 조정하네, 별풍선.
맛배기, 예, 맛배기 좋았고요. 자, 저녁 드시고, 자, 가시죠. 갑시다. 우리 이 영상, 풀 영상은 또 올려놓을게요. 예. 제가 형벌을 발명했다. 어느 날 그는 시내를 거닐다가 한 식당 문 앞에서 밥 끓이는 큰 가마솥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는 몇 개의 큰 가마솥을 주문했다. 그리고 즉시 일부 반공 인사를 붙잡아 와서는 대충 신문을 하면서 동시에 솥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심판이 끝나자 사형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의 옷을 발가벗겨 끓는 솥 안에 던져 넣어 산채로 삶아 죽인 것이다. 핑산에서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공산당은 아들을 강박하여 두 눈으로 이 참혹한 혹형의 진행 과정을 보게 했으며 부친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게 했다. 중공은 그의 아버지 몸에 식초와 산유의 물질을 부어 사람의 가죽이 잘 벗겨지게 했다. 그리고 먼저 등 뒤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두 팔 및 전신의 피부를 벗겼는데 나중에 머리 가죽만 남게 되었다. 그의 부친은 전신 피부가 벗겨진 후 몇 분 만에 사망했다. 만약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 수단이 전쟁 시기에 개별적 지역에서 나타났던 것이라고 한다면 중공은 정권을 탈취한 후에도 이러한 폭행을 진일보로 발전시키고 확대시켜 갔다. 1966년의 적색 테러 중에서 많은 지방은 소위 검은 다섯 부류, 즉 지주, 부자, 반동, 악인, 우파를 뿌리 뽑는 말살 정책을 실행했다. 베이징 다싱현을 예로 들면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4, 5일 사이에 325명을 살해했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80세였고 가장 어린 사람은 태어난 지 겨우 38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다. 또한 22세대의 가족 전원이 몰살을 당했다. 우로원은 그가 쓴 다싱 학살 조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을 기술했다. 사람을 산채로 때려 죽이는 일은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었다. 사탄가에서 한 무리의 남자 홍위병들이 쇠사슬과 혁대로 한 할머니를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여자 홍위병이 할머니의 배를 짓밟고 그 위에서 뛰면서 할머니에게 고통을 가하여 산채로 밟아 죽였던 것이다. 당시의 살인 방식은 천태만상이었는데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작두로 작두질하기, 노끈으로 졸라매기 등이 있었다. 어린이에 대해선 더욱 잔인하여 한쪽 다리를 발로 밟고 다른 쪽 다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아이를 두 동강 내기도 했다. 사람을 때려 죽인 것 외에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에서는 자살 열기가 나타났다. 많은 저명한 지식인들이 모두 문화대혁명 초기에 자살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중공이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10년 대재앙 중에서 420여만 명이 체포되어 심사를 받았으며 172만 8천여 명이 비정상적으로 사망했고 13만 5천여 명이 현행 반혁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무장투쟁에서 23만 7천여 명이 사망했고 703만여 명이 불구로 되었으며 7만 1,200여 가정이 완전히 파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중국 현지 기재에 근거하여 통계한 데 따르면 문화대혁명에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인원수는 적어도 773만 명이라고 한다. 문화대혁명 시기는 중국 역사상 좌경이 가장 광분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살인은 대개 혁명성을 과시하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급의 적에 대한 살인은 지극히 참혹하고 야만적이었다. 처음에는 당 내에서부터 당 외로 군중을 동원하여 문학, 예술, 연극, 역사,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살인을 했다. 먼저 전국에서 몇 명을 살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는데 발전하여 당내의 한 무리, 군대 내의 한 무리를 숙청했고 더 발전하면 전당, 전군, 전국 인민이 서로 살해하게 했으며 무장투쟁으로 육체를 말살시켰고 문화투쟁으로 영혼을 말살시켰다. 그것은 당이 조종한 극히 혼란스럽고 잔인한 시기였다. 인간성 중에서 악한 일면이 당의 요구에 의해 최대한 팽창했다. 매 개인마다 모두 혁명이란 명의와 당과 마오 주석의 혁명 노선을 수호한다는 구호 아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문화대혁명은 역사상 종래로 찾아볼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인간성을 말살시킨 전민운동이었다. 작가 정의는 문화대혁명 기간 광시에서 벌어진 식인 사건을 3단계로 분류하여 상세히 묘사했다.
시작 단계. 특징은 남몰래 가만가만 테러적인 음침한 행동을 한다는 점이다. 심야의 살인 흉악범들이 살인 현장에 도착하여 죽은 사람의 배를 가르고 심장과 간을 꺼냈다. 몇 사람은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고조 단계. 이 단계에는 산 사람의 심장과 간을 도려내는데 이미 상당한 경험이 쌓였고 기술이 아주 숙련되었다. 산채로 사람의 배를 가르는데 우두머리가 심장과 간 생식기를 떼어낸 후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간다. 붉은 기는 휘날리고 구호를 높이 외치는데 장면이 성대하고 웅장하다. 군중 광란 단계. 사람들은 끝내 미친 듯이 인육을 먹었다. 한 무리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른바 비판투쟁한 후 매 비판 때마다 먹었으며 사람을 죽일 때마다 먹었다. 사람이 쓰러지면 숨이 붙어있는지 않는지를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한 무리씩 덤벼들어 사전에 준비한 칼과 빗으로 어느 부위를 잡으면 어느 부위를 베면서 닥치는 대로 살을 벤다. 그 광란 행위가 극도에 달했을 때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 그대로 인육 파티였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렇게 인육을 먹는 파티는 절대로 민간의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공은 독재 권력 조직으로서 그것의 사회에 대한 통제는 사회의 매 세포에까지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배후에서 중공이 조종하고 부추기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체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공이 늘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 중에는 낡은 사회는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사회는 귀신도 사람으로 만든다네 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한 차례의 커다란 인육 파티는 중공은 사람을 승냥이나 마귀로도 변하게 할 수 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공산당 자체가 승냥이나 마귀보다 더 흉악하고 잔혹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중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또한 전통 문화가 공산당 자, 뭐 인육 파티 뭐 했다고 하네요. 예. 자,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 3년이 지나면은 그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투표권 그 지방에다 막 갖다 팔지 않습니까? 아, 이제 얼마 뭐 푼돈 얼마 투자하면은 중국 애들한테 영주권 막 주지 않습니까? 영주권은 파는 거지 사실. 그렇게 팔면은 3년 후에 아니 그 다음번 그 선거할 때 지방 선거할 때 뭐 전라도는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라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가 그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육 왜 끊겼어요? 예. 아니 뭐 계속 제 이야기면 제 얼굴만 보십시오. 제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옥구슬 굴러가듯이.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중국 이야기하면 자꾸 툭툭 끊기는데 그 신문 보니까 그 북한이 그 올림픽 때 그 평창 올림픽 때 8,000건의 해킹 시도를 했다 하더라고. 그 지금도 해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 15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그렇게 지방선거에도 이 영주권만 가지면은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우리가 중국 식민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뭐 지방 뭐 자치 개헌, 지방 분권형 개헌 한다. 뭐 지방 자치 경찰 한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 지금 영주권 마구마구 산 중국 애들이 다음번에 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식민지 되고. 그러면은 막 인육 강간당하고 인육 잡아먹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 얘들 아까도 보시면 가짜뉴스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들 그냥 겁주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저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면은 국민 여러분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북한이 지금 비트코인 해킹했다고 기사가 여러 번 났으면은 그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지. 어디다 대고 이 진짜 아우 씨 내가 요즘 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가짜 뉴스니 뭐니 해가지고 고소하니 고발하니 협박을 하고 아이따 중국 공산당 같은 새끼들 이제
이 영주권 팔아먹고 하는 게 이게 나라냐고 이게. 푼돈 뭐 몇 푼 집어넣으면은 영상이 들어왔어요. 푼돈 몇 푼 받고 영주권 팔고 하는 게 이게 나라냐고. 문재인 정권 반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강간당하고 인육 파티 장기 매매 당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지방 분권형 지방 자치경찰 하면은 지방 경찰이 어지간히 잘 봐주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협박하고 국민들 겁박하고 가짜뉴스라고 말 못하게 하고 그거 안희정이가 강간할 때 말도 못하게 했다고 하더만은 말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민주당 애들이에요. 중국 공산당한테 비굴하게 굴고 북한 공산당한테 비굴하게 굴고 나이 70 처먹은 문재인이가 뭐 김여정이 오니까는 뭐 완전히 그냥 뭐 여왕님 받들어 모시듯이 아유 병신 새끼들 그건 뭐하는 짓이야 그. 아무튼간에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국민들 협박할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 뭐 북한에 뭐 대북 송금했다고 하니까는 그거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가짜인지 아닌지 너 어쩌노 이 새끼들. 그 청와대에서 했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했으니까 행정부가 고소를 하든가 해도 행정부가 고소를 해야지 왜 이 입법부에서 뭐 공산당은 모든 게 삼위일체가 공산당이 다 하는가. 한국 공산당은 아유 이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그러면 문재인이가 고소를 해야지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를 하냐고. 내가 문재인이한테 욕해도 문재인이가 나 기분 좋아요. 나 대인이니까 기분 좋아. 내 명예 훼손된 거 아니야. 그래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누가 고소를 하고 그래. 어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 이런 놈들이 정권 잡으면은 지방에 정권 잡으면 뭔 짓 하겠습니까? 중국하고 북한 애들하고 중국하고 또 짝짝꿍하고 인육 공급하고 장기 매매하고 이런 거 안 하겠어요. 어떻게 국민 여러분 이 새끼들 하는 짓을 믿을 수가 있냐고. 이 새끼들 영주권 팔아먹고 하는 새끼들 갖다가 에휴 씨. 참 진짜 이게 국민들은 진짜로 이 뭐 일반 국민들은 지가 죽는지 한국이 망하는지 뭐 진짜 개돼지가 돼가지고 집 앞그릇 집에 밥만 쳐들어가면은 진짜 꿀꿀꿀꿀 대고 나라가 망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지가 죽으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답답하면 답답해. 국민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아유. 자, 국민들, 아유, 트럼프님, 또 2,000원 쏘았네. 고맙습니다. 친미반중. 자, 별풍선 쏘세요. 아이씨, 쏘는 김에, 계속 쏘는 김에, 연달아 쏘아, 이거. 하다가 좀 쉬었다가 하면 또 힘드니까. 친미반중. 자, 예, 친미반중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러 가시죠, 또. 예, 오르나님 아까 했어요. 친미반중 했어요.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정에 대한 파괴는 중공의 살인 역사에 있어서 특히 잔인하고도 포악한 한 페이지를 차지한다. 중공은 사회자원을 모조리 독차지했기에 어떤 사람이 만약 공산 독재의 공격 대상이 될 때면 즉시 생활상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기에 가정은 그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나 중공의 연좌제로 가족들조차 서로 위로하지 못하게 한다. 가족의 위안조차 공산 독재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족의 배반, 고발, 반대 및 적발과 비판은 흔히 그들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최후의 방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결국 자살을 택했다. 역대 운동 중에서 중국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중공의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공이 파괴한 가정은 적어도 1억이 넘을 것이다.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 어떤 집은 한 명 한 명씩 전부 살해당했다. 강제로 이혼당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협박에 의해 경계선을 긋거나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미치게 하고 사람을 괴롭혀 중병을 얻게 하여 요절시켰던 것들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가정 비극이다. 장지신의 딸 린리는 어릴 때 일을 기억한 적이 있다. 1975년 초봄에 사형수 가족의 학습반에서 있었던 한 단락의 기록이다.
선양법원에서 온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희 엄마는 매우 반동적이고 개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완고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 위대한 지도자 마오 주석을 반대하며 수많은 죄를 지었다. 정부에서는 형벌을 가할 생각이다. 만약 극형으로 처리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억지로 진정하는 척하면서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다. 전에 아버지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남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와 경계선을 가를 수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대답하셨다. 만약 확실히 그런 정황이라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법원 사람이 또 묻기를 극형으로 처리하면 시체를 가져갈 것인가? 장지신의 옥중 물건들은 당신들이 가져갈 것인가? 아버지가 대신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천천히 선양에서 가지고 온 상자를 여시고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보셨다. 사진을 보시던 아버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기며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나를 다독거리시면서 이러지 말거라. 옆집에서 들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나와 남동생을 품에 힘껏 끌어안으셨다. 이날 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도리어 마음껏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사악한 영에게 부채당한 중공은 그것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줄곧 테러를 조작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같지 않은 시대에 테러의 표현 형식 또한 달랐다. 그러므로 살인은 다만 테러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다. 살인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사람들이 공포감이 크지 않을 때면 살인을 늘려 공포감을 키우고, 사람들이 공포감이 아주 많을 때는 살인을 조금만 해도 공포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겁을 먹을 정도가 되면 중공이 살인한다고 큰 소리만 쳐도 공포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들이 무수한 정치적 살인운동을 거쳐 중공의 공포에 대해 조건 반사가 형성될 때면 중공은 살인을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공포에 대한 감수의 변화가 생기면 중공은 곧 살인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산계급 자유화를 반대하는 운동 중에서와 육사 천안문 학살 사건 등 모두가 이러했다. 덩샤오핑의 당시 유명한 말이 있는데 20만 명을 죽여 20년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위 안정은 공산당 통치의 안정일 뿐이며 결코 중국 인민이 원하는 안정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중국도 전자시대와 우주비행선 시대로 들어서면서 중국인도 사사로이 인권과 자유 그리고 민주를 담론할 수 있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두렵고 역겨운 그런 극심한 폭력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고 여기며 이젠 중공도 문명의 외투를 걸치고 세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99년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하여 중공은 또다시 도살용 칼을 치켜들었다. 2002년 말까지 대륙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미 7천여 명이 각지 구치소, 노동교양소, 감옥과 정신병원에서 학대받아 사망했다고 한다. 하루에 평균 7명을 학살한 것인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들의 몸에 가해진 100가지가 넘는 혹형은 중공의 살인 역사 중에서의 사악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중국은 발전했고 사람들은 좋은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중공의 이런 표면적인 발전 중에 가려진 교묘하고 기만적인 박해는 중공이 살인을 하고도 피를 보이지 않는 극악무도함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장기적인 살인 과정에서 중공은 각양각색의 살인 방식을 사용했고 서로 다른 시기에는 서로 다른 방식이 있는데 늘 사용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언론이 선도, 날조한 거짓말을 살인의 구실로 삼고 인민들의 증오를 선동한다. 둘째, 스스로 독재기구를 이용하여 살인할 뿐만 아니라 또 철저하게 군중을 동원하여 살인한다. 셋째, 우선 영혼을 살해하고 다음에 육체를 살해한다.
이른바 고백하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저항하면 엄하게 처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의 사상과 존엄을 포기하게 했다. 넷째,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고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살인한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적은 수의 사람들을 타격한다. 다섯째, 싹부터 잘라 소멸시키는 살인 방식과 법률 외에 은폐된 살인 방식으로 선도적인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중벌로 다스린다. 암암리의 구두 문건과 규정을 제정한다. 여섯 번째, 닭을 죽여 원숭이를 위협하는 살인. 일곱 번째,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중공은 탄압만 하고 살인을 하지 않는다. 그 목적은 영향력이 적고 민중이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인하기 위해서이다. 중공은 국내와 당내에서 살인을 신바람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 것 외에도 혁명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중국인을 살해하는 데 참여했다. 크메르 루즈는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에서 단 4년간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1975년에서 1978년까지 인구 800만도 되지 않는 작은 국가에서 200만 명을 학살했으며 그 중에는 중국인 20만 명도 포함되어 있다. 폴포트는 마오쩌둥의 절대적인 숭배자였다. 그는 4차례나 중국에 와서 직접 마오쩌둥의 교시를 들었다. 동시에 정권은 총끝에서 나온다는 것과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의 이론과 경험을 받아들였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그가 정권을 탈취하여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린 바탕이 되었다.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그는 원래의 당을 캄보디아 공산당이라고 개명하고 농촌에서 도시를 포위하는 방식으로 혁명 근거지를 건립했다. 그 후 중공은 캄보디아 공산당을 전력으로 밀어주었다. 1970년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생할 때 중공은 폴포트에게 3만 군인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주었다. 1975년 4월 캄보디아 정권을 잡은 2달 후 폴포트는 베이징에 와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기도 했다. 시아누쿠 국왕의 2 아들이 캄보디아 공산당에게 살해당한 후 저원라이의 한마디 말에 캄보디아 공산당은 시아누쿠를 순순히 베이징으로 보냈다. 캄보디아 공산당은 살인할 때 뱃속의 태아조차 죽여버린다. 앞으로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원라이의 요구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집행한 것이다. 저원라이의 한마디가 시아누쿠를 구하긴 했으나 캄보디아 공산당이 20만 중국인을 도살할 때 중공은 한마디 항의도 없었고 당시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대사관에 가서 구원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은 수수방관하면서 상관하지 않았다.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중국인 학살과 강간 사건에 대해서도 중공은 아무 말도 없었고 구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중국 국내에서는 온갖 방법으로 소식을 봉수했다. 마치 해외 중국인들의 생사는 중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듯이 인도적인 원조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일찍이 한 사람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중공의 정보 통제 때문에 중공의 통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 통계할 방법이 없으며 이외에도 중공이 신장, 티베트, 네이멍구, 윈난 등지에서 소수민족을 학살한 것은 통계할 방법이 없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는가.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분통이 터지거나 놀라서 혹은 애가 타서 죽었는가. 우리는 더욱 알지 못한다. 그러나 개인의 사망과 상처는 그 가족들에 대해 말한다면 모두 가슴에 사무치는 참혹한 비극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공이 역대로 대규모 살인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공격 대상이나 죄를 규정하고 형량을 정하는 표준은 일부러 명확히 하지 않았다. 공산당의 살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은 종종 위축되고 자신이 정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물러난다. 어떤 경우 이 안전지대는 공산당이 그어놓은 표준보다도 훨씬 작다. 이것이 바로 매번 운동 때마다 좌파가 될지언정 우파가 되어선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원인인 것이다. 매번 운동 때마다 박해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공산당보다 한 등급씩 스스로 등급을 올려 자신을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운동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 참혹한데 이런 식의 전 사회적인 공포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는 바로 공산당이 무작위로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 한도의 도덕적 기반마저 상실했으며 아플다투와 시종일관 중공의 사학을 따르는 심태는 중국인 스스로 비통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오늘날의 중공이 살인하고 있는 숫자는 마치 예전처럼 걸핏하면 100만, 1000만을 죽이던 때와는 비길 바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주요 원인에 의해 조성되었다. 하나는 인민들이 중공의 당 문화에 의해 변이되어 더욱 냉소주의로 되었고, 다른 한 원인은 중공의 거액 탐호와 국가재산에 대한 도용이 이미 수열형 경제를 조성했으며 외자는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주요 기둥으로 되었다. 중공이 육사에 대한 무력 탄압 이후 서방 사회로부터 받은 경제적 제재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때 그들은 만약 계속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 외자 철수를 초래하여 통치에 위험이 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공은 결코 암암리에는 살인의 손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단지 온갖 수단을 써서 피로 얼룩진 살인의 역사를 덮어 감추려 하고 있다. 장기적인 살인 역사 중에서 중공은 이미 하나의 변태적인 연쇄 살인광으로 변해버렸으며 동시에 중국 사람들의 영혼마저 변이시켰다. 끊임없는 살인 역사 중에서 인민들에게 점차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을 배우게 했고 온갖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폭행 앞에서 습관이 되게 했고 무감각해지게 했으며 다행히 폭행을 면하게 된 것을 가장 축하할 만한 일로 간주하게 하여 이로써 중공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잔혹한 탄압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공은 피의 빚더미가 쌓이고 쌓여 이미 선하게 해결할 출로가 사라졌으며 오직 고압과 독재를 통해서만이 근근히 그것의 최후 생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설령 어떤 때 살인한 후 명예회복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사회를 미혹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의 흡혈 본질은 변한 적이 없었으며 장래에는 더욱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고생하십니다. 저런 놈들이 앞으로 한국에 많이 몰려와가지고 영주권 획득하고 지방선거에 투표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애들이 1000만 명이 와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국은 전부 다 이제 그 공산당 치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왜 하는지 아시겠죠? 백제사가 중국 땅이라고 중국이 갑자기 그러는데 백제 역사도 중국 역사라고 갑자기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국민 여러분. 지방 분권형 지방 자치경찰 이런 거 도입되면요 그냥 중국 식민지 되는 겁니다. 지방 공직선거법 15조에 따르면 이게 영주권 얻고서 3년만 지나면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가 있대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안 되는데 지방선거는 투표를 할 수 있대. 이건 노무현 때 만들었대. 노무현 때. 그리고 지금 문재인이가 영주권을 막 팔고 있죠. 푼돈 중국 애들한테 푼돈 얼마씩 받고 막 팔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나중에 한국이 중국 식민지 됩니다. 저렇게 사람 때려 죽이고 인역 잡아먹고 그런 애들하고 그런 애들이 옆집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은 알아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인육이 되든 장기 매매를 당하든 제가 그것까지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 억제책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화교들, 중국 애들 친중 정책 한다고 이거 마구마구 풀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박사모 애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박사모에서 강기갑이 밀어가지고 국회의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박사모도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빨갱이들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인데 조원진 의원이 사드 반대했더만.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찬성하고 사드 배치하려고 하다가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한국 공산당한테 그 합작으로 당해가지고 깜빵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하겠습니다 하고 태극기 들고 나서는 사람이 사드를 반대했어요. 사드 배치하는데 사드 배치 반대하는데 서명했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맨날 나서는데 정작 사드 반대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진평이가 탄핵도 찬성했다고 하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야 됩니다. 탄핵 무효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닙니까? 예. 그러고 북한 인공기 찍고 북한 뭐 김정은이 사진 화장식하고 하는데 북한 돈줄을 왜 안 찢어요? 돈줄. 비트코인 대북송금 야 이거 의혹 밝히라고 플래카드 들고 전국 돌아다니고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이 뭐야 싶어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대한민국당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건 또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은행 갔다 올게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ATM 단말기에다가 내 카드 집어넣고 비밀번호 눌러야지 돈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은 통장 주고 카드 주고 전표 출납 전표 적어주고 뭐 20만 원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돈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 밖에서 나 돈 찾으러 왔어 20만 원 줘 20만 원 줘. 은행 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요. 미친놈 취급 당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그 구합시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 사드 반대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사드 찬성했고 중국 공산당도 사드 반대했고 조원진 의원 사드 반대했고 북한 공산당 사드 반대했고 조원진 의원 사드 반대했고 더불어 공산당 한국 공산당도 사드 반대했고 그리고 조원진 의원 임을 위한 행진곡 자기도 불렀고 자기 당원들한테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 당원들한테 부르라고 악보까지 나눠줬다며 기사 났더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 농민공들이 배고프다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중국말로 부르고 있고 북한 영화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한국 공산당도 그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러면 조원진 의원의 그 실체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종집회의 핵심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 했는데 반종집회의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미국이 인권 탄압, 인권 유린 이런 거를 한국 정부에다가 압력 넣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냈겠죠. DJ도 그래야 구해낸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정권이 탄압하고 해도 그냥 민주화 인사다 해가지고 구해낸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미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인권 유린이, 인권 탄압이 이런 이야기 왜 안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친중 정책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옆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 전부 친중 인사들이고 사드 반대했고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속지 마세요. 간첩은요. 너 개새끼야 죽여버리겠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사기꾼하고 간첩은요. 내가 너 원하는 게 해줄게. 원하는 게 해주는 척하면서 살금살금 해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탁 치는 게 그게 간첩이고 사기꾼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초창기 전략 전술을 보면은 통일 전략 전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국민당이 중국 그 북부 지역에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일본하고 싸웁니다. 온 동네방네 중국 전역에다 소문은 그렇게 내놓고 장정을 떠납니다. 장정. 대장정에 서막이 올랐다 할 때 서남 쪽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도망가면서 중국하고 일본군을 우리가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했다고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구하겠습니다 하는 조원진 의원은 사드 반대했고 임을 위한 행정곡 불렀고 중국 공산당하고 입장이 똑같고 북한 공산당하고 입장이 똑같고 한국 공산당하고 입장이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국 공산당 전략 전술하고 뭐가 다 틀립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한국 보수 내에 숨어있는 그 뿌락치들한테 지난 30년 동안 이게 이미
한국의 이 많은 국민들이 세뇌를 당했고 그 플라시들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인이 말하고 행동은 북한하고 똑같고 중국하고 똑같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똑같고 그런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구하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야 잘못했다고 비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새끼가 박근혜를 욕한다 이러면서 저 새끼는 보수 아니야 저 자빨 새끼야 뭐 욕하면서 국민들 분열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당에도 어마어마하게 침투했었다고. 그래가 국민의당 안에서 또 그 국민의당을 공격하고 대놓고 공격하고 국민의당 안에서 국민의당 이름으로 저기 중국 공산당한테 그 저기 협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애국당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보수를 뭐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드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물리한 행정국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 구해내야 됩니다. 뭐 말은 그래 하는데 실제로는 딱 그 은행 문 앞에서 돌아와요. 은행 문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언론사에 전화해가지고 조원진 의원 욕하지 말라고. 그건 언론 탄압이에요.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하는 거, 북한 공산당 하는 거 똑같이 배우가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한애국당 그 당원들하고 그 조원진 의원 그 지지자들이 그 왜 언론을 탄압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입을 막으려고 전화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래요. 예. 국민 여러분, 정치인들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정치인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행동에 속지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애국당 자꾸 자유한국당 욕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자유한국당은 뭐 사드 찬성했다고 사드 찬성하고 임을 위한 행정국 그거를 갖다가 뭐 당론으로 부르자고 뭐 하진 않아요. 근데 대한애국당은 사드 반대했잖아. 조원진 의원이. 그러면은 뭐 자유한국당은 비난할 끈데기가 없구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은 편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자꾸 지금 보수를 분열시키고 막 하는데 하는 거 보니 이상해서 그래요. 사드 반대한 사람이 무슨 대한애국당 그 최고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사드는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드를 갖다 놓는 겁니다. 자,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조원진 의원한테 당에다가 사드 추가 배치하자고 하십시오. 미국이 사드 추가 배치하자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게 사드 추가 배치니까 맨날 성조기만 들고 다니지 말고 사드 추가 배치하자고 그렇게 당론으로 좀 모아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반중 집회를 하십시오. 반중 집회 하는 사람들 자꾸 잘라내지 말고 대한애국당에서 반중 집회 하자고 해가지고 잘려나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당이냐고. 우리는 그냥 인터넷 방송 조그만 인터넷 방송인데 왜 우리한테 자꾸 오냐고. 거기서 잘린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 제가 장시간 장황하게 했는데요. 사드 반대한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시고, 사드 반대한 의원들은 CIA 그 신고센터에 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원진 의원도 사드 반대했으니까 CIA 신고센터에 좀 그걸 해주시고요. 신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반중하자는 세력이 우리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 많은데 왜 반중하자는 사람이 왜 우리밖에 없냐고. 우리가 뭐 사람이 많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는 사람 가지고 반중 집회 지금 1회 반중 집회 했고 2회 반중 토크 콘서트 하고 또 반중 집회 23일 24일 하고 4월 8일 오후 2시부터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반중 국제 세미나 영어로 샬라샬라 합니다. 미국 교수, 인도 교수, 일본 교수 불러가지고 중국이 어떻게 침공하는지 그런 것들 그냥 대놓고 욕하는 자리를 마련해요. 우리 적은 예산 가지고, 적은 인력 가지고, 적은 조직 가지고 다 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해야 되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대한민국 망하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니까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왜
대한애국당은 그 많은 조직과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서 반중 집회를 못합니까? 반중 집회의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으면은 저기 미국이 압력 넣어가지고 구해줄 건데 왜 그걸 못해요? 자유한국당은 왜 못합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 안 보입니까? 홍준표 대표님, 가짜 뉴스 이거 뭐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국민들 억압하고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은 뭐 하고 있냐고. 국민들 보호 안 해주고 이거 전부 다 협박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넣어야 되고 직접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그거는 민주당 제3자가 고소를 못해요. 이런 거 가지고 야 겁박하지 말고 국민들 겁박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당신들은 월급 처받아먹고 뭐 하는 거냐고 이 개새끼들아. 홍준표 대표님 당신도 개새끼야. 정치 오래 했는데 그따구로 하면 안 돼. 민주당 개헌 초안 가짜뉴스. 민주당에서 자유 뺀다며. 헌법에다 사람 중심 집어넣는다며. 농업 중심 집어넣는다며. 북한 헌법에 나오는 거 집어넣는다며.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는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사람 중심 경제정책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 헌법하고 똑같네요. 아이고 김무성이든 조진핑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반중을 좀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이 한국 공산당 이 민주당 이 새끼들 한국 공산당이 공산당하고 똑같잖아. 이게 하는 꼬라지가. 한국 공산당이 국민들 협박하는 거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저 사드 배치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한다고 입 열고 다니지 말고 이 새끼들 국민을 홍어 거시기로 하나. 이씨. 자, 국민 여러분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반중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 김 박사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 지금 한 놈도 반중해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태평TV가 반중 하나 보죠. 어찌든 간에 좋습니다. 반중 집회하는 반중 관련 방송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반중을 이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이게 그냥 무관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중 친미 내가 나이 40에 지금 이거 좀 춤추고 있게 생겼습니까? 내가 별풍선 쏘세요 말도 재밌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냥 이거 반중 친미 하다 보면 입에 익으니까 입에 익으라고 지금 계속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아무튼 간에 반중 친미 우리 마지막으로 반중 친미 마지막으로 빠바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마지막으로 반중 친미 구호 한번 외치고요. 자, 가겠습니다. 내일 7시 본방 사수하고요. 내일 더 센 이야기 나옵니다. 그 별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나오니까. 자, 반중 친미 달립시다. 반중 친미. 자, 반중 친미. 자, 더 빨리. 자, 쭉쭉쭉쭉 쏘시고 반중 친미. 자, 반중 친미 댓글도 쏘시고. 자, 별풍선 쏘세요. 자, 갑니다. 자, 그만하고 가자. 집에 가자. 힘들다. 갑시다. 자, 내일 봐요. 빠이빠이. 방송 끊으세요. 힘들다. 힘들어.